자, 칠판을 봅시다. (37번이야) 다시. 자, 왜 37번을 또 내가 꺼냈을까? 빠른 공식을 소개할 차례. 자, 선생님은 풀이를 웬만해서 두 가지를 보여준 적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만 두 가지 풀이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 절대값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선생님이 빠른 공식을 알려주고 나면 갑자기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 나한테. 왜 화를 내냐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주지 왜 정석을 가르쳐서 힘들게 해요? 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거든. 자, 이 빠른 공식은 생각을 해봐. 정석이라는 게 있고 빠른 공식이 있어. 그럼 얘는 정석이라는 얘기야? 정석이 아니라는 얘기야?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얘는 뭐 소위 학생들의 막 표현으로 하면 야매냐, 정식이 아닌 이상한 풀이냐, 그런 건 아니야. 얘도 정식 풀인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쓰기 때문에 정석이 아니야. 어떨 때는 쓸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못 써. 빠른 공식. 되니? 자, 빠른 공식 쓸 수 있는 상황. 좌변 절대값, 우변 뭐여야 돼? 상수여야 돼. 선생님 여기다 fx라고 쓴 건 x에 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이게 fx인 거야. 이게 fx인 거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그냥 fx라고 부른 거야. 자, 근데 우변이 반드시 상수여야 돼. 그럼 상수가 아닌 경우는 뭐가 있냐? 여기에 x가 들어가면 상수가 아니지. 그럼 그때는 빠른 공식을 쓰면 망한 거야. 안 되는 거야. 빠른 공식은 좌변 절대값, 우변 상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좌변의 절대값만 남기고 나머지 옆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 아닌 녀석은 우변으로 보내야 돼. 얘는 근데 정리가 돼 있지. 딱 맞아 떨어지지. 그치? 자, 이렇게 되면 경우 나누기 없이 바로 답이 나와. 어떻게 답이 나오냐? 이 상수를 두 번 써. 마이너스 붙여서 한 번 쓰고 그대로 상수 상태에서 한번 써.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야. 답 또는 공식이라고 봐도 돼. 이 절대값은 공식이야. 만약에 필기 잘해. 선생님은 색깔이 다르단 말이지.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돼. 없으면 안 붙이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외울 때 사이라고 외워. 마이너스 상수와 플러스 상수 사이다 라고 외우면 편해. 자, 무슨 뜻이냐면 1번 공식 2번 빠른 공식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도 우변은 상수인데 부등호가 반대야. 방향만 반대야.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상수라고 쓰고 플러스 상수라고 쓰면 돼. 이번에는 fx가 더 작다 또는 더 크다라고 답을 쓰면 돼. 그냥 바로 한 줄로. 빠른 공식은 경우 나누기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연습했다. 자, 괜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변이 상수가 아니면 방금 했던 방식밖에 안 통해. 정석밖에 안 통해. 그게 주의사항이야. 자, 이번에도 등호가 여기 들어가면 이 식에 등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답이긴 한데 맨 마지막 수식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야. 자, 마이너스 상수와 플러스 상수 사이. 여기에 fx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색칠한 부분에. 얘는 마이너스 상수보다 더 작다니까 왼쪽. 또는 플러스 상수보다 더 오른쪽. 만약에 등호 들어가면 여기 색칠을 해주면 돼. 등호 없을 때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번에 답을 찾는 방식인데 어떻게 외우냐? 부등호 방향이 둘이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만 쓰는 표현은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데 요 부등호를 이렇게 가지고 이걸 시옷처럼 생각해.
사이라고 읽어. 부동 방향으로. 암기법이야. 이건 수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이 부동의 방향을 보고 무슨 방향이야? 그럼 사이 방향이다라고 그냥 외우는 거야. 사이처럼 생겼으니까 외모가. 답을 보면 사이로 나와. 그럼 이번에는 부동호가 이쪽이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지. 얘는 시호처럼 안 생겼지. 얘는 기역처럼 생겼어. 그래서 가장자리야. 외우는 거고요. 가장자리. 바깥쪽 가장자리. 양쪽 방향. 수직선을 봐봐.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큰 것보다는 더 크다. 가장자리 방향. 가장자리는 바깥쪽을 말하는 거고 얘는 사이라고 했으니까 두 숫자의 사이야. 두 수는 똑같이 풀마 상수야.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상수. 플러스 상수, 마이너스 상수. 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야. 사이, 가장자리, 사이, 가장자리. 빠른 공식은 사이, 가장자리로 푼다. 이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예제를 봅시다. 두 번째 풀이. 절대값이지, 좌변. 나머지는 우변으로 다 넘겨야 되는데 넘길 게 없지? 우변 뭐야? 상수지. 상수. 그럼 정석으로 풀 거야? 빠른 공식으로 풀 거야? 빠른 공식으로 풀어야 돼. 이것도 정석의 일종이야. 빠른 공식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존재하는 풀이야. 따라서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얘를 사이로 쓸 건데 이 상수를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붙여서 그대로 두 번 쓰는 거야. 일단 썼지? 그 다음에 이 부동호를 봐.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시옷처럼 생겼어. 기역처럼 생겼어. 그래서 사이라고 읽어. 사이라고 읽고 그러면 답은 사이로 써. 얘를 그대로 써서 x 빼기 3. 이게 사이야. 그런데 등호가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등호 있잖아. 그럼 등호를 붙이면 된다. 이제 양변에 3을 더해. 자, 그러면 답이야. 아까 푼 풀이하고 길이 차이 보이지? 시간의 차이, 길이의 차이. 실수할 확률도 내려가. 풀이가 짧으면. 길면 길수록 틀리는 거 우리는. 풀이가 짧을수록 유리한 거. 자, 그래서 빠른 공식이냐 정석이냐를 구분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야. 다음. 그래서 답이 아까 하나로 합쳐진 것까지도 얘는 다 생략된 거야. 이미 합쳐져서 나와. 40번. 자, 정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절대값, 좌변, 우변, 상수. 이것만 따지면 돼. 절대값, 좌변, 우변, 상수. 맞아? 맞아? 그러면 정석으로 풀 거야? 빠른 공식 쓸 거야? 빠른 공식. 빠른 공식. 자, 부동호를 봐. 자, 시옷이야, 기역이야? 기역. 뭐라고 읽어? 가장자리라고 읽어. 가장자리는 일단 2를 마이너스 2도 쓰고 2도 쓰고 두 개 다 써야 돼. 빠른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다 써야 돼.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단 더 작다 또는 큰 것보단 더 크다. 누가? 요 안에 있는 fx가. fx는 그대로 쓰면 안 돼. x는 그대로 쓰면 돼. 이건 그대로 썼다는 얘기야. 요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썼다는 뜻이야. 뭐 이항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럼 이제 등호 있니? 있는데. 그러면 붙이면 된다 그랬지. 등호는 붙이면 돼. 이제 정리해. 빠른 공식의 장점은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답이 나와. 깔끔하게. 자, 그럼 우리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지. 왜 계산 틀렸어? 오지. 오늘 계산 많이 틀리네. 자, 오케이. 그럼 답이 아까 푼 거랑 똑같이 나왔지? 풀어본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서 빠른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는 꼭 써야겠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러다가 정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나면 그때 정석을 써주면 돼요. 자, 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등식, 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야. 좌변, 절대값, 우변, 상수, 맞니? 얘들아, 빠른 공식 쓸 거야, 정석 쓸 거야? 그렇지. 그렇지. 부동 방향을 봐. 지수야. 부동 방향. 기역이야, 시옷이야? 그렇지. 그럼 무슨 범위?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뭐였더라? 이 상수를 두 번 쓴 다음에 작은 것보단 더 작다. 뭐가? 이 식 전체가. 큰 것보단 더 크다. 이게 가장자리야. 그 사이는 또 오늘이야. 자, 가장자리라는 것은 작은 것보단 더 작거나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한글로 기억해야 돼.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큰
큰 것보단 더 크다. 이렇게. 그럼 이제 x를 풀면 양변 2로 나눠서 또는 이건 안 합쳐지는 거야. 처음부터 답이 아예 정확하게 나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답식으로 얘는 답이 두 가지로 나왔다 라고 확신을 가져도 돼. 두 가지로 나오면 가장자리는 무조건 답이 양쪽으로 나오고 가장자리 두 개로 나오고 상위는 무조건 답이 하나로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 해가 써 있거든.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야? 얘지 얘. 부동의 방향을 보면 얘가 얘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b보다 크다는데 얘는 이 부동의 방향을 봐. 얘랑 똑같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거구나.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b보다 크다. 이거보다 크다. 그럼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b구나. 이렇게 두 개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서 풀면 a가 나오고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 마지막 식이 이제 연립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방정식. 1차 방정식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야. 또 일단 절대값 들어왔어. 여러분들은 정석이냐 빠른 공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걸 고민하는 순간부터 가져야 돼. 자, 좌변 절대값 맞지? 우변 상수야? 아니지. 우변에 뭐가 있어? x가 있지. 그럼 이건 빠른 공식이야 정석이야? 이 순간이야. 이것 때문에 풀이를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대값 좌변, 나머지 우변 다 넘겼을 때 이렇게 상수가 아닌 경우는 정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럼 정석 아까 풀었던 거 연습한 거 그대로 가야 돼. 1번 절대값 마이너식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0보다 자 그대로 경우를 나눈다. 다시 출발이야. 그 다음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2x 빼기 5 그대로 나와.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정리한 거야. 그러면 조건과 결과에 무슨 집합? 무슨 방식 연립 해야 된다 그랬지. 요거 내 정리를 좀 더 하자. 5 이항하고 2로 나눌게. 이거랑 연립해 주면 돼. 조건과 결과를 연립한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 그러면 요게 첫 번째 1번의 답. 답에다가 네모를 쳐놓을게.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이 경우. 이것도 정리를 좀 하자. 조건을 더 정리하자. 이게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뭐가 절대값이. 얘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제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할 거야. 양변을 마3으로 나누면 우변 얼마야? 마3으로 나누면 0이지. 분자가 0이니까 0이야. 근데 부동 방향은 반대야. 마3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조건 어디 있어? 여기 동그라미 찾았지? 결과 여기 있어. 두 개를 연립해야 돼. 이거보다 작다. 자,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면 항상 또는 이라고 쓰는 건데 정석을 풀 때는 빠른 공식은 빨리 끝나니까 고민할 거 없어. 정석을 풀 때는 마지막 답 두 개가 합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같은 숫자인지 확인해봐. 그치, 2분의 5가 똑같지. 그치? 그러면 얘는 0부터 2분의 5고 얘는 2분의 5부터 10까지지. 그리고 연결도 돼. 얘는 2분의 5가 등호가 없지만 얘는 등호가 있어. 따라서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5, 2분의 5부터 10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0까지. 0에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고 10에 등호 이미 있어. 등호 넣었어.
이게 진짜 답이야. 원래 박스 두 개가 또는 이었는데 정석은 마지막에 연결될 때가 있다. 이게 아까 이야기였지. 연결 안 될 수도 있어. 정석은 답 두 개를 따로 써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정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왜? 우변이 상수가 아니니까 5만 있으면 빠른데 x가 들어가는 순간 난이도가 훅 올라가. 정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정석은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쓸 거야. 자, 절대가 좋아 싫어. 풀어보니까. 설마 이거 지금 기분 좋은 사람 있어? 풀면서?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성격. 선생님도 풀 때 힘들었어, 학생 때. 아, 잘될까 봐. 미간을 찌푸리면서 공부했단 말이야. 아, 피곤해. 똑같아, 사람은. 뭔가 노동을 많이 요구한단 말이야. 꼭 이게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수학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를 좋아한다고? 수학 선생님들도 천재 아니야, 사람이야. 마찬가지. 학교쌤, 학원쌤 다 똑같아. 수학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는 나는 쉽고 넌 어려운 거. 그게 좋아하는 문제야. 수학 선생님들은 절대감 이제는 안 어렵겠지. 학생 때 다 겪었으니까. 그치? 하지만 수능 마지막 최고 난도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서술형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수학 선생님들도 어려워. 그럼 이렇게 되지.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려운 문제. 그거는 내신에 잘 안 나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변형해야 되지. 그래도 오류 발생하면 어떡해.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수학 선생님들도 이런 걸 시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어. 본인은 쉽고 애들은 어려워하는 거. 그러면 변형하기 쉽거든. 선생님들은 이게 쉬우니까. 길기만 하는 거지 쉬운 거야. 어떻게 푸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풀어야 돼. 힘들지 마. 잘 싸워야 돼. 절대가.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46번까지. 자, 난이도가 높습니다. 오늘 유형 여러 가지 했지. 정석도 했지, 빠른 공수도 했지, 정수의 개수가 몇 개다 문제도 했지.